세 번째로는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DSR 같은 경우에는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내가 연간 소득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 내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버는 것만큼만 대출을 받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종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DSR을 40%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은행마다 평균치로 40%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은행하고 친해서 나는 DSR 적용을 받지만은 50%까지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DSR 50%로 대출을 해줬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좀 친하지가 않아요, 은행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30%로 DSR 적용을 해서 대출을 내보냈어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4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DSR을 평균적으로 40%만 유지를 하면은 뭐 지금까지는 가능했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일단 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은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예요. 그러니까 시가 9억 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 DSR을 종전대로 규정을 적용을 하겠죠. 근데 시가 9억 원이 초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종전에는 은행이 전체적으로 평균 40%로 맞췄었는데 앞으로는 그 각각 개인마다 40%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 12월 2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 규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갈아타는 경우죠. 내가 A주택이라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서 B주택, 신규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대출을 어떻게 해줬냐면 종전주택 A주택을 2년 안에 매각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집에 대한 대출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었냐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요. 이 9억 원, 공시가격 9억 원 밑에일 때는 어차피 상관이 없었고요. 근데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2년 안에 이 해당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전입하는 것이 대출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위에 1번하고 2번이 이 내용이에요.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 2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고가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하는 걸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종전규정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규제지역이면 조정대상 지역도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번에 나온 개선에서는 그 조정대상 지역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지역 내에 일시적 2주택자나 고가주택,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는데 시가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겠다. 무주택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규제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조정대상 지역까지 포함된 건 아니고요.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2년 안에 이 종전주택을 매각을 해야 대출을, 이 B주택에 대한 대출을 실행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1년 안에 이 종전주택을 매각을 하고 전입도 1년 안에 해야 돼요. 이거는 매각과 전입 둘 다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만 이번에 개선된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2년 안에 전입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1년 내 전입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게 시가 9억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까다로워진 거죠, 대출에 대한 요건이. 그러니까 이건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면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 초고가 주택 15억 원 초과에 대한 거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만 12월 17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규제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전부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 12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예요. 이제 종전까지는 어떻게 됐었냐면 주택 임대업과 주택 매매업 말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이 아닌 다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담보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투기지역만이었는데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까지 전부 포함해서 내용이 바뀌었고요. 대상은 주택 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이외의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시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외 규정은 이렇게 그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을 접수를 했으면 공정 규정 적용받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RTI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임대업을 하잖아요.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득만큼만 대출을 받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RTI라는 거는 해당 임대업에 관련된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 분의 연간 임대 소득이에요. 이자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RTI를 1.25배 이상으로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내는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간 임대 소득이 1,250만 원이 됐으면은 그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 내에 주택을 매입할 때고요. 대상은 주택 임대업을 하기 위한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1.5배면 내가 1,000만 원의 연간 이자 비용을 낸다. 그럼 나는 주택 임대업을 하면서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 돼야지 1,000만 원 이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규정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출 이율은 연 4%예요. 연간 이자 비용이 계산을 해보면 2,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대소득은 1.5배, 이 규정대로 하면 1.5배인 3,60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대소득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내가, 그럼 대출을 6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000만 원이면 1.5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간 이자 비용이 2,000만 원 정도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간 이자 비용 2,000만 원에 대한 대출 금액 한 5억 정도 되겠죠. 5억 정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6억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대출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적 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적보증,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 같은 그런 곳에다가 보험 증권을 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증보험회사에서 이 서류를 해줘야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그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보증에 대한 규제를. 종전까지는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을 때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사적 전세대출, 서울보증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고 보증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냐면 이거는 지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대상은 전세대출 받은 차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제 내용은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 같은 데다가 너 이거 보증해주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지금 날짜는 이제 2020년 1월부터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내가 꼭 이 전세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유지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발령, 자녀의 전학, 노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를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보증을 유지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주택 매입하는 거를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종전까지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에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서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제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은 무관하고요. 그 대상은 전세대출 차주이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을 구입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서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고요.